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블라드 연은 총재가 조기 금리 인상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이에 우리 시장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안팎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고요. 개인이 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하방을 막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낙폭이 적었는데요. 이유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바이오 종목들의 약진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0.83% 하락으로 3,240.79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0.48% 밀리면서 1,010.99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 시작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네, 연은 총재의 조기 금리 인상 발언과 함께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시장은 좀 짓눌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톡톡히 챙기는 한 분 계시죠. 바로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님인데요. 하루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더욱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평소에 선물 옵션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오늘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방송 마지막 코너에서 저희 실제 선물 옵션 모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차트와 매매창 여는 방법부터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선물 옵션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상승 하락 장 관계없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기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선물 매매 옵션, 투자 매매 옵션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좀 관심 가지자 했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함께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 보였거든요. 오늘 카카오 네이버 대응 전략들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장자방 전문가님의 이런 관심 종목과 함께 선물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 좀 혼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벌써 6월 말입니다. 이제 2021년도 절반이 남았다는 뜻인데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싶으시는 분들, 좀 혹은 좀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자방 전문가님이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하여 2021년 상반기 결산 찐 핵심 특강인데요. 하반기를 맞아서 좀 새롭게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23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특별 강의 링크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만 함께하는 상승 하락장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을 우리가 접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냅니까? 가장 쉬운 방법,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가 싸고 어떨 때가 비싼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점이 잡히고 반등하기 시작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최고치에 팔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팔고 떨어지면 참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10번의 매매를 하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고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팔면 항상 더 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께 좀 중요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종목들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제가 조심스러워할 부분이 제가 추천한 혹은 제가 거래한 종목들을 저는 팔고 나왔는데 이제사 추천해서 이제사 매수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제가 팔고 나왔다고 거기가 고점은 아니고 더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남들은 사서 팔고 나올 때 단타 치겠다 혹은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들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점에서 살 수 없다면 시세에 출발하거나 기존에 여러 저항들을 돌파할 때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안전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종목을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섹터는 오늘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ETF 섹터에 대한 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동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선물옵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시장에 관한 얘기부터 전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짧고 굵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 댓글창에다 노란 톡방에다가 제 별명을 붙여놨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더라? 빠른 수다라 그랬나? 뭐라고 하시던데요. 말을 좀 빨리 하는 게 사실은 다른 분들 강의 양보다 제가 하는 강의 양의 준비 자료가 한 2배쯤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50분 강의하면 한 PPT 많아봐야 15장, 20장 못 넘거든요. 제 거는 30장에서 보통 4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단톡방, 노란 톡방 안에 여기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오늘은 꼭 들어오십시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 수요일 오늘이 월요일이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온라인 강의의 주제는 지금 선물 옵션에 관한 얘기, 종목에 관한 얘기, 어떻게 거래해야 돈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장 끝나고 나서 제가 그동안 주말에 토요일 날 강의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강의하고 있는데 장중에 시장이 움직일 때 그러면 그 흐름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관한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달 강의는 제가 특별하게 수요일 날 오후 1시 반 정각에 진행을 해서 한 1시간 반에서 뭐 길어지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실제 거래하는 방법들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까지 장중에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 반에 여러분이 오시려고 하면 오늘 여기 노란 톡방 안에 꼭 들어오셔야만 접속이 가능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할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는 선물 옵션에 관한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 30분 정도는 그동안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제가 거래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팍스TV에서 이야기해서 진행이 됐던 종목들에 관한 구간의 설명들을 좀 상세하게 드려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생방송에서는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못하는 것들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주 날 잡아가지고 주구장창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 그리고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단톡하니까 하나 기억이 나네요. 저희가 카카오 추천했는데 50%가 넘게 수익 났거든요. 카카오가 단톡방을 갖고 있는 회사죠. 우리가 맨날 사용하니까 주가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대형주 주식이 오를 때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게 되면은 지수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섹터를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우리가 여기 25,000원, 6,000원대에 사가지고 28,500원, 9,000원에 매각을 했고요. 다시 눌림 주종 줄 때 27,000원대 매수해서 29,000원대 한 대 팔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7,000원 밑에 조정 줄 때 모으자 해서 한 5거래일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티자 해서 28,500원 이상에서는 좀 정리합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을 줄 때 또 한 번 그대로 끌고 가서 29,000원에서 일단 한번 정리합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1번 꼭지, 여기 2번 꼭지, 3번, 4번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만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좀 깨끗하게 지우고 보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높여 놓는데 얘가 보시면 이렇게 오늘 뚝 빠져버렸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야간 선물 해외 거래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은 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추세대 위에 28,500원을 얘가 회복하고 종가 마감해서 이번 주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연속 상승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런데 만약 얘를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 안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오늘 아래꼬리 달았고 내일 분명히 오를 겁니다. 시장 좀 더 반등을 시도할 텐데 이걸 넘어서 다시 간다고 들면 우리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상승으로 시장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우러질 가능성이 높으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M자형 맥도날드 모양새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패턴의 변동성이 우리가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7월 초 정도에 다시 시장이 상방 방향 잡아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전 시황 그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인버스 2, 얘는 곧버스라고 부르죠. 주가가 하락해야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얘를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앞전 저가보다 얘가 이탈을 하게 되면 보지 않는 거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올라타 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3거래일, 오늘 월요일이죠. 화, 수, 목, 목요일 안쪽에 얘가 다시 이 저가 라인을 이탈하느냐만 보십시오. 이 저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차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차트들을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오늘 장 끝나자마자 넘겨드려요. 이해하셔요? 예, 제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50분에 방송 끝나면은 막바로 이 강의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차트가 필요하신 분들도 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주말 동안 여러분 이거 작업하는데 반나절 이상을 써요. 거의 하루 가까이 시간을 쓰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자료들을 드리고 있어요. 돈 받지도 않고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6개월간 계속 제가 주말 동안 열심히 제 시간에 주말 이틀 중에 하루를 반납하고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보시게 되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 자, 코덱스 150 레버리지. 자, 여기 제가 별표를 한 3개쯤 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섹터별 ETF 강의를 할 때 계속 드리는 얘기가 뭐였죠? 차트 패턴이 이쁜 놈들 관심 가져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보통은 드려요. 사란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사고 안 사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이고요. 제가 보통 거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여기 관심 가질게요. 그러면 우리끼리 약속, 여러분 시청자분들과 저의 약속이었죠. 관심 갖는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짧으면 5거래일, 길어봐야 10거래일 정도,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를 꾸준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왜? 흐름이 좋으니까. 그러면 보통 길어봐야 1, 2주 안쪽에 시장이 반응을 주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좋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레버리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자, 레버리지랑 비교해 보시면 어떤 흐름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세요. 얘는 레버리지는 앞에 저가를 깨고서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아니라면 얘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어떠냐면 저점을 깬 적이 없어요. 보이시나요? 그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 다만 고점을 돌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렴대가 이루어지다가 돌파했으니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드렸던 말씀은 얘가 이탈하지 않고 양봉 나온다면 계속 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자 종가거든요. 제가 보통 이 주말에 금요일 날 만들기 때문에 오늘 거를 잘 표시를 못하는데 오늘 이건 급해가지고 제가 표시를 했어요. 금요일 날에 장대 양봉 4%, 5%를 올라가요. 여러분 딴 것도 아닙니다. 업종 지수예요. 업종 대표 지수가 4%, 5% 수익을 낸다면 웬만한 어중간한 종목을 할 우리가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14,000원 안쪽이에요. 이 자리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가격이라 뭐 비싸게 사도 14,000원, 14,100원을 넘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사자라고 말씀을 드린 자리에서부터 사셨으면 14,100원, 200원 요 안에서 움직여서 지금 15,000원 가까이 찍었죠? 15,000원 넘었다 올라왔으니까 저는 얘는 14,500원 깨지지 않으면 버텨보자라는 시황입니다. 오케이?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500원이 무너진다면 그냥 수익권에서 익절 관리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버텨봅니다. 저는 바라보는 목표가 16,000원에서 16,50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초까지는 7월 중순 안쪽에는 목표 도달하지 않겠느냐. 가다가 밀리면 14,500원에 그냥 이익 스탑으로 조금 먹고 말고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안고 고합시다. 오케이? 다음. 자, 그래서 코스닥 150은 반드시 150의 인버스는 뭐죠? 주가가 오를 때 인버스는 결국 얘가 죽을 자리는 어디냐면 누울 자리가 여기예요. 직전 저점. 4,280원. 4,300원. 이 자리가 안 깬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럼 중소형주들 정리할 시기가 될 것이고 만약 얘가 깨진다면 그대로 못 먹어도 고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TF 중에 제일 중요한 놈이에요. 오늘 장은. 다음. 자, 그다음 미디어요. 제가 미디어 되게 좋다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어디서 들었냐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날이었어요.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날이었습니다. 5월 초였죠.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경과했는데 얼마 갔나요? 이때가 7,25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8,500원 찍었네요. 그리고 오늘 음봉 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지금 미디어 부분은 70% 정도 차익 실현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8,000원이 안 깨지면은 눌림목이다. 얘 깨지면 다 정리한다 생각하고 대응하겠습니다. 8,000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되게 기쁘고 이쁜 놈이죠. 차이나 전기차 쳐다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기 횡보자리 그랬더니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제가 지난번에 차이나 전기차 눌림목 어디요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지킨 놈 12,780원. 제가 왜 노란 톡방 안에 제 톡방 안에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방송으로만 보면 가격이 안 보여요. 근데 차트를 제가 PPT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료를 여러분께 그냥 무상으로 드려요. 그럼 여러분 보시고 가격대만 체크해 놓고 위치 파악 이렇게 하는 찍어만 놓으셔도 충분히 거래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리딩 방송 뭐하러 듣습니까? 주식 리딩? 전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가 쉬는 시간에 좀 PD님하고도 또 뭐 아나운서님하고도 그런 얘기 하는데 증권을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ETF 섹터, 우리가 보는 종목들 장의 흐름을 보다가 이거 좋네라고 툭툭 건드는 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거든요. 뭐 보통 두 달에 한 두세 종목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달에 두세 번 정도. 근데 그 정도의 수익이 뭐 적게 나면은 한 10%좀 나는 것 같고 많이 난 건 50%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게 지금 그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1월 달부터 지금 6월까지고요. 재밌는 건 2월 달부터 3월 달에 장이 폭락하고 조정하고 난리 법석을 지길 때 제가 건진 종목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현대미포조선 HMM이에요. 미포조선은 45,000원에서 95,000원까지 2배가 넘게 갔습니다. 100% 넘게 올랐고요. HMM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갔죠. 종목이 또 그때 당시 우리가 건드렸던 게 여행주였어요. 여행주 ETF 섹터들. 장 조정 나올 때 걔는 오히려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안 상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2차 전지도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자, 2차 전지 보세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다가 깨져요. 그러면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2차 전지 건드렸던 게 어디냐면 내려올 때 이 저점을 지키고 있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지키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좀 매집해 볼까요?를 제가 6월 초에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얼마나 꽤 올라갔습니다. 그 가격이 15,700원, 15,800원 정도였습니다. 2차 전지 ETF. 종목 코드는 여기 있어요. 384980입니다. 종목 코드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종목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1차 목표가 제가 봤던 16,750원 도달. 그래서 여기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고요. 앞에 고가가 지금 보면 17,425원인데 장이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얘가 이번에는 치고 갈 거예요. 자동차보다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중이신 분이라면 16,250원을 이익스탑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얘께 주면 다 정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버텨보자 16,250원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자, 기계장비 마찬가지. 얘도 지금 보시면 이제 매집을 하는 구간이 되거든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가격은 5,700원에서 5,800원 사이 오면 가장 베스트고 조금 눌릴 거냐 말 거냐 조금 더 기다려보는 시각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한 가지 종목을 몇 가지 좀 제시할 건데요. 자, 관심 가져봅시다. 자, 우리의 용어 관심 가져봅시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KLX, BK 뉴딜. 예전에 제가 이거 지지난달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얘는 어떤 구성을 갖고 있냐면 자, 보시면 비중이 카카오, 삼성 SDI,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케미칼. 좋은 건 다 있어요. 그죠? 네, 좋은 건 다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성장주라고 할 만한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있고 미래를 바라볼 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이상한 종목들 물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교육생분들 중에서 지난주였죠. 종목을 상담을 하시고 싶어 하셔서 전 종목 상담을 안 하거든요. 제 원칙을 깨고 10년간 종목 상담을 해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10년의 원칙을 깨고 그분 사정이 하도 안타까워서 종목을 좀 줘보세요라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나 자금이 투자 자금이 9천인가 1억인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목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1개입니다. 무려 21개. 제가 14종목, 15종목 봐드리는데 38분 걸렸어요. 빠르게 봐도. 근데 그중에
거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15종목을 보는 중에 딱 한 종목만 추세가 살아있고 나머지 14종목은 추세가 죽은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사신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리딩 방송 같은 데서 이걸 추천을 받은 거래요. 제가 그래서 막 욕을 했습니다. 도대체 양심도 없이 어떻게 저런 종목을 추천하냐. 시세가 나기 시작할 때나 돌파하면서 시세 강화될 때는 모르겠는데 꼭지 찍고 밀릴 때 눌림목 매수했다가 반등 먹으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통 낙주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선수 매매지 리딩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물리면 손절을 거의 못 하십니다. 끙끙거리고 앓으세요. 그래서 눌러서 바닥에서 매집을 하거나 바닥 종목들 그게 아니면 한참 횡보하다가 시세가 막 나기 시작할 때 출발에 못 들어가면 그럼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매매를 거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고점 따라가고 뭐 낙주 매매니 무슨 뭐 상단이 뭐 이런 거 초창기에 못 모를 때 했었거든요. 100% 물려요. 벌다가 봐도 좀 버는 것 같잖아요. 100% 물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 리딩방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특히나 중소형 종목들 건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좀 안전한 매매를 하셨으면 저는 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 돈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 여러분 쭉 그러니까 이 ETF가 좋은가를 보려면 이렇게 구성 종목을 살피시게 되면 얘가 비중이 얼마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보세요. 카카오나 SDI가 얘가 지금 2차 전지 대장주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 시총 2위, 3위까지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고요. 셀트리온 바이오인 거 아시겠죠? LG화학. 자, LG화학하고 SDI 두 개가 2차 전지인데 저는 이 중에 대장은 SDI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살래 그럼 전 이거 살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고르기 애매하면 전 이거 ETF 사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NC소프트 게임주 분명히 좋아요. 근데 얘는 되게 이런 부침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다. SK이노베이션 움직일 때 화끈하죠. 바이오로직스 저는 얘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중장기로 보면 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무조건 당연히 넘어가요. 100에서 150까지 무난하게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 셀트리온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포스코케미칼 꽤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KLX, 빅K, 뉴딜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더 간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더 가는 폭은 얼마만큼이냐라고 묻는다면 여기 저가부터 여기 고점까지 요만큼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계산 대충 해볼게요. 그냥 11,800원에서 고가가 1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200원 정도 추가 상승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14,200원 가량. 그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가 양봉선 상태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바라보는 눌림목은 많아봐야 12,700원, 800원 정도일 거예요. 이게 깨지면 당분간 쳐다보지 말고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바닥권 매집이 가장 베스트. 이게 1번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치고 넘어간다면 고점 돌파에 따라붙어서 말씀드린 주당 한 1,200원 정도 챙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나로 FN 5G 산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얘도 보시면 마찬가지 아까 봤던 종목처럼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은 눌리면 어떨까요? 여기 떨어진 요 폭만큼 얘는 여기 올라가면 이만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주로 통신주거든요. 구성 종목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SK텔레콤 제일 많고요. KT, LGU 플러스 통신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SDS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노텍, 카카오와 SDI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회사들밖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 왜 이걸 제가 공부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회사들의 면면을 보시다 보면 아 되게 안전하다. 그럼 얘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3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랐죠? 빠져요. 사고 올랐죠? 빠져요. 근데 얘 보세요. 지금 왜 제가 유심히 보시라고 얘기하냐면 고점을 넘겼어요. 자, 이 박스를 돌파됐을 때 박스가 깨지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다면 얘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요. 우리 계속 자동차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최저점에서 이렇게 잡고 올라와서 여기 차익 실현한 건데 자동차는 지금 제가 볼 때 많이 내려와 봐야 한 23,500원에서 24,000원 언저리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은 한번 기대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날아가면 뭐 이미 팔아먹은 거니까 내 거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반도체.
반도체도 저는 볼 때 얘가 약해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을 하긴 하지만 가다가 오르고 가다가 오르는 게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파워 있게 가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를 여러분이 살피실 가격 38,000원이요. 돌파된다면은 4만 원, 4만 1,000원까지 바라보는 에너지가 나오니 지수도 당연히 오를 것이고 이 섹터 꽤 매력적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 얘가 38,000원에서 막힌다고 한다면 당분간 건들지 마시고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인된 이후에 들어가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주요, 얘는 뭐 빠질 생각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얘는 3,800원이 종가상 망가지면 그때는 일단 다 정리하십시다. 얘는 제가 3월달 우리 저기 선거 있기 전부터 2월, 3월부터 계속 말씀드려온 건설이에요. 그죠? 얘는 제가 차익 실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여기가 정리되면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800원, 3,750원 정도 무너지면 전량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입니다. 그다음 운송. 가장 센 종목이죠. 운송은 7,000원 깨지면 정리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죠. 오케이? 7,000원 깨지면. 아셨죠?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운송 어디서 잡았냐면요. 여 밑에서부터 잡기 시작해서 2월 달부터 치고 올라와서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HMM 잡을 때 잡은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예, 거기서부터 잡았던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언제 잡았냐면 여기 4월 중순에 양봉 뜰 때 있죠? 요 날 잡았어요. 요 날 잡으시라고. 그리고 또 언제 잡았냐면 갔다가 올라와서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요양봉. 기억나십니까? 이 박스를 돌파하는. 그럼 제가 매매하는 패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직전 저점 때 혹은 눌림목에서 싸지면 나는 밑에서 사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 못 샀다면은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되면서 눌렀다가 올라가면서 확인될 때 잡아서 이렇게 밀고 간다는 거죠. 저는 거의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해보시면 승률도 훨씬 높고 굉장히 안전한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 레저 당분간 쳐다보지 않겠다 했고요. 철강은 조금 더 내려오면 좋겠어요. 철강은 한 9,500원대 정도 오면은 지지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ETF 섹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ETF 섹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저기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잘 이해하셨는지 하나하나 질의응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한 주의 첫 시작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봉 전문가님과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보셨듯이 좀 자동차 섹터들 최고점에서 매도하시는 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좀 혼자서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자봉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고 2021년 하반기
상반기가 또 다가오고 있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조금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좀 시장 보는 눈을 좀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특별 강의를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 결산 찐 핵심 특강인데요. 23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특별 강의 링크 지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자방 전문가님이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 담아가자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카카오가 50% 넘는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보합 마감한 모습인데요.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사실 오늘 시장 좀 안 좋았잖아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셨어요? 뭐 저도 물량 다 털렸습니다. 다 털리셨나요? 네. 네, 지금 시장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종목부터 한번 살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보시죠. 보시면 첫 번째가 카카오입니다. 제가 카카오를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보시면 여기 11만 원 찍던 날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 사촌 형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방송 지금도 형이 보고 있을 텐데. 맞아요. 굉장히 예, 친숙한 사춘형인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자꾸 얼굴도 안 보이는 사촌 형이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작년 5월 달에 카카오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그 형이 액면 분할 바로 직전에 팔았거든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한 2천만 원 투자했는데 거의 뭐 시드가 두 배 정도 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했더니 형이 얘기가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액면 분할 이후에 언제쯤 사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왜 주식 얘기만 물어보냐고 제가 투덜거리면서 한 11만 원대부터 사자, 1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오면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가가 보시면 10만 8천 원 가량이에요. 그래서 10만 8천 원, 9천 원대가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이틀간 딱 저점 매집기 주고 3일째부터 11만 원을 양봉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5월 첫 주에 얘기했어요. 5월 첫 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기 11만 원부터 오시면 사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산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지진행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 최저점의 매집이거든요. 네. 보시죠. 눌림목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때 제가 드렸던 게 좀 전에 우리 뵀던 논리가 어땠죠? 직전 여기 고가 라인을 넘기면 더 간다죠. 저 직전 고가 라인이 12만 5천 원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5월 말경에 12만 5천 원을 양봉으로 세워요. 눌릴 때 저는 뭐였냐면 11만 원대 산 거니까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진행하면서 그냥 쳐다보지 않았어요. 누가 카카오 물어보면은 그냥 카톡이나 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들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저는 어디서 파느냐면 여기 14만 5천 원, 14만 원대에서 물량의 70%를 지난주에 정리를 좀 했고요. 35% 정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저는 물량을 털었어요. 물론 못 간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시장이 선물을 저는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많이 빠졌거든요. 선물 4포인트 정도 빠졌고 나중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등하는 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혹시라도 내가 수익이 줄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수익률 찍어보니까 제 계좌에 52%, 53%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사신 분들도 지난번에 35% 수익률에서 제가 70% 차익 실현하자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30%는 갖고 있어 보자였는데 이제는 보통 경우는 매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산 가격을 훼손하지 않으면 반을 팔고 반을 버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크게 보고 2년, 3년 매집하는 그런 매매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한 달, 두 달, 석 달, 길어봐야 5, 6개월 정도 홀딩하는 그런 매매에서는 수익률을 토하는 게, 훼손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장이 좀 못 가겠다라고 판단하는 자리 정도에서는 한 50% 이상 수익 났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요? 한 달 정도, 한 5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게 저는 청산했다라는 얘기고 그럼 카카오 눌림목은 어디서 살까요?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살 생각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동일한 시간에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네이버는 이거 살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걸 왜 사냐고. 왜냐하면 이날 샀거든요. 5월 13일 저점 찍는 날 이따부터 샀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저점인데요. 가장 저점에서 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네이버랑 똑같은 날이에요. 보시면 그죠? 카카오랑
카카오 살 때랑 거의 비슷해요. 시점이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날 때라서 예, 그때 사가지고 진행하니까 올라올 때 엄청 안 가니까 제 노란톡 우리 단톡방 카카오는 그냥 톡방이라고 그냥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예, 제 장자방 단톡방에 오시게 되면 이때 카카오 막 날라갔어요. 자 보세요. 카카오 막 날라가 여기 양봉수잖아요, 그죠? 예, 5월 말에 양봉수고 막 올라갈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 제 네이버도 가겠죠. 유유 톡방에 왜냐면 어이씨 내 카카오 날아가는 거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서 맞아요. 그냥 뭐라 하냐면 그냥 우리가 왜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닥치고 홀딩, 그죠? 그래서 그냥 홀딩합시다. 딴 사실, 얘기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도 오늘 40만 원 찍을 때 청산을 시켰습니다. 오. 왜냐면 얘는 지금 40만 원을 앞전 고점을 보시면 40만 원을 못 넘었어요. 여기 4월 중순에. 그리고 여기 고점은 41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 시장이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이쯤에 일단 챙겨놓고 또 좀 눌러주면 저는 지금 36만 원에서 37만 원 사이 오면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고요.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우리가 21만 5천 원, 22만 원에 집중적으로 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팔 때 24만 7,500원 찍던 이날 제가 24만 6천 원에 청산한다라고 저희 단톡방에다 말씀드렸고 최고점 청산이고 그로부터 지금 한 2주 정도 눌리고 있거든요. 아직 좀 더 누르면 삽시다. 저는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정도 온다면 수급 흐름 확인하고 사겠습니다. 22만 원의 근거는 여기 직전 눌림의 저점입니다. 5월 말 아셨죠? 저거 안 깬다면 수급이 살아있는 것, 저것이 깨진다면 자동차 당분간 안 쳐다보겠습니다. 다음 현대위아. 자, 현대 관련 종목을 제가 얘기할 때 자동차 ETF 첫 번째, 두 번째 뭐였죠?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위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센 놈은 위아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세죠? 예. 얘는 아직 청산을 다 안 한 상태입니다. 위아는 현재 보유 중이고, 그래서 얘는 저는 92,500원을 깨지 않는 한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 자리가 무너지면은 수익 난 거에서 일부 토하고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 오늘 제가 이 종목에 좀 할 말이 많아요. 현대오토웨버. 저는 얘가 5월 초에 10만 원 찍고 양봉 나오면서 11만 원, 11만 여기 한 얼마입니까? 11만 5천 원이었나요? 3천 원이었나요? 여기 찍고 눌릴 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팍스TV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대형주가 아니면 방송에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다. 전 개인적으로 얘를 좀 많이 저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금액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눌릴 때 저는 이제 얘 좀 사도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한 게 5월 초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매집 기회를 줍니다. 10만 5천 원까지 눌러주고 10만 7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한 1, 2주 가량의 매집 기회를 주고 튀어요. 그러니까 이제서 묻더라고. 아, 이거 살까요, 말까요? 저는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11만 원, 11만 2천 원 정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러주길래 마찬가지 그 일부 차익 실현한 물량만큼 10만 7천 원, 10만 5천 원대에서 또 다시 삽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올라올 때 제가 드렸던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12만 5천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여기서 12만 5천 원대에서 제 자금의 70%는 차익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30%만 현재 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12만 5천 원 안 깨지면 홀딩할 생각이에요.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도 이게 증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저는 증권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주식을 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하고 다른 제가 하는 일들에 돈을 벌어서 주식에다가 제 자금을 굴리고 그 자금을 불려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저는 그렇게 제 로직을 10년 이상 해왔거든요. 15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비중을 꽤 많이 실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도시에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를 전 실거든요. 꽤 많이 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가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돼야 되고 더 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여러분 죽을 때 바라보시면 꽤 많이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절머리치게 사람 아주 진 빠지게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5월 초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서 양봉 치고 나서 눌릴 때 이때가 매집 기간이고 또 한 번 치고 내려올 때가 매집 기간이고 시세가 분출할 때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얘가 20만 원 가고 100만 원 가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언젠가는 뭐 100년 뒤에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돈 많으신가요?
돈이 무한적으로 많으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운영하는 게 뭐 3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혹은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시드는 한정이에요. 그러면 한정된 자금에서 시간이 돈인데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에 눌림 매수, 이렇게 오토에버처럼 눌림 매수한 종목들은 시세가 좀 나면 보통 한 10%, 20% 수익권 정도에서 저는 좀 많이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그냥 가져가 보는 거고, 대신에 그 현금 확보에서 뭐 하냐면 또 다른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죠. 저는 뭐 살게요? 코스닥 150 샀죠. 그죠? 뭐 살게요? 중국 전기차 샀죠. 예,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관심 갖는 종목들 걔들 순환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게 롱포로 가져가는 건 우리 지난번에 2월 달에 현대미 보조선 45,000원 사서 9만 원까지 가든 그런 종목들은 롱포예요. 그런데 내가 바닥에서 정말 확인하고 수급, 재료, 차트, 삼박자가 모두 맞는 거일 때는 롱으로 가져가고요. 지금처럼 시세가 낮다가 죽는 종목들은 여러분 보통 짧게는 10%, 뭐 길으면은 한 10에서 20%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운이 좋아서 카카오나 네이버는 저게 50% 100% 갈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양이 예뻐서 산 거고 걔가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라고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니까 좀 더 참아본 거예요. 한 5주가량 참았던 거고요. 그래서 종목을 여러분 거래하실 때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차트가 예쁜 거. 눌림 줄 때 지지권에서 바닥에서 내가 매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직전 고점을 돌파될 때 에너지가 강한 종목이면 추격을 해서 내가 더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괜히 어중간한 자리 들어가가지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어중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숨 좀 쉬시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또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별명을 또 붙여주셨는데 물 한 잔 드시고 쉬어가면서 하시기 바랄게요. 자, 카카오가 12만 원에서 13만 원 다시 또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현대차도 22만 원이 온다면은 매집을 할 의향이 있다까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자봉 전문가님께서 대형주 위주로 좀 현물 시장에서 좀 큰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23일에 또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 결산 찐 핵심 특강인데요. 내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고 싶다, 혹은 시간은 없는데 좀 투자로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특강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의 좀 남다른 매매법 좀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이 특강 링크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여기 화단에 보이는 QR코드를 가져대기만 하시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수요일에 특강 링크 미리 받아보셔야만, 미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수요일에 특강 링크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평소에 조금 선물 옵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거나 상승 하락장 상관없이 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좀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방송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코너인데요. 선물 옵션을 실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처럼 좀 하락하는 종목이 많을 때는 저희가 현물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을 조금 챙기고 싶어서 선물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싶은데, 사실 지난주에 배웠던 이 하루 가지고는 사실 매매를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선물이 뭔지부터 조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배우고 싶은데, 선물이란 게 어떤 지수로 조금 움직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선물은 쉽게 생각하면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걔는 뭐냐면 시총상위 1위 삼성전자부터 뭐 네이버, 카카오 200개, 상위 200개 종목에 종가를 모두 더해서 나누기 200을 하면 그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해요. 그 주가 지수 200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지수가 오를 때 장이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서 상승을 하게 될 때는 선물 매수라는 걸 해가지고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익을 챙기는 거고,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 선물 매도를 해서 내려간 폭만큼을 챙겨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 위에서 놀면 나는 올라간 폭만큼의 이익을 내는 거고, 이 기준점이 깨지면 나는 하방을 봐서 내려간 폭만큼의 이익을 내는 것, 이게 선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보통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오전에 올랐다 나중에 빠지면 생각해보면 오르기도 한 거고 빠지기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중요한 건 기준점이 어디냐인 거예요.
이 기준점 싸움을 결국 해야 되는 거라. 아. 그래서 얘가 길게 보면 우리 지난 1월 뭐 작년에 11월, 12월, 1월까지는 콜옵션이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냈어요. 오. 그래서 1월물 콜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5년 차 트레이더인데 네.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를 처음으로 봤어요. 맨 바닥부터 1,800배가 콜옵션이 수익이 났거든요. 한 네. 달 동안 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예요. 1,800배. 아, 배요? 1,800%가 아니에요? 현물 시장에서는 1,800배. 상상할 수 없는 저도 그런. 처음 봤어요. 오.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장이 빠질 때 뭐 풋옵션이 수익이 나는데 장이 네. 하락할 때 뭐 5배, 10배, 20배, 100배씩 나는 거는 예사고 1년에 오. 몇 번씩 있는 일이고요. 근데 그렇게 100배를 넘어가는 대박장은 1년에 몇 번 오지 않아요. 오. 그래서 선물옵션을 배워두게 되면 장이 크게 빠질 때나 크게 오를 때 오.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고. 미리미리 그러면- 대응을 좀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현물 네, 시장에서도.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시간이 우리 한 4분 정도 있군요. 예,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시장이 박스권장이냐 추세장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건데, 자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월 17일 날 목요일 날 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톡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아침에 8시 45분에 제가 글을 써요. 오늘 기준 가격은 34.50입니다. 분기시 하방 대응하고 1차 33.50, 2차 32.5까지 대응합니다. 32.5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상승중 눌림이고 여기서 저점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8시 58분에 기준점을 33.50으로 변경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상치 결과가 좀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시 03분에 제가 뭐라 하냐면 33.50의 매도 성공. 자, 이게 매도가 뭐냐면 주가가 빠질 때 선물 매도하면 내려가는 만큼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쭉 밀고 내려가다가 쭉 밀고 내려가다가 431.90에서 전량 하방을 청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33.50의 매도에서 31.90이면은 1.6포인트 정도의 하락 포인트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제가 보통 여러분 제 톡방을 보시면 힌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전량 청산을 얘기할 때가 있고 절반 청산을 말할 때가 있어요. 절반 청산을 말할 때는 조금 더 시세가 날 걸 기대한다는 의미이고요. 전량 청산을 얘기할 때는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고 나서 431.90에서 매수 턴, 매도 하방 물량 몽땅 청산하고 상방으로 터닝 해서 진입해가지고 얘가 쭉 치고 올라오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34, 33.80에서 수익 청산을 하지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거의 이건 무료방이거든요. 무료방인데 유료방 수준으로 거의 실시간은 제가 못하지만 거의 매매 기준점을 다 제시해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앵커님 잘 보세요. 네. 아침에 여기서 제가 시가에 매도한다라고 이야기한 자리가 33.50이었는데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고가가 35.75예요. 그러면 얘가 저 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서 34.15군요. 예, 1호입니다. 이건 네. 전날 가격이라서. 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매도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 31.90이라고 아까 톡방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보시면 최저점이 31.60이에요. 거의 최저점에 우리가 청산을 하게 됐고 왜냐하면 체결되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너무 바닥에서 팔기는 어렵거든요. 체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 청산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시가에 여기서 아침에 하방을 잡아서 매도해가지고 쭉 빠져서 9시 35분에 청산을 했다는 얘기고요. 전량 청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 톡방에 네. 보시면 여기 31.90에 전량 하방 포지션 청산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 소리예요. 자, 그다음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31.90 여기서 매수해서 얘가 보시면 되게 애를 먹이다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90에 매수해 가지고 20에 팔고 90에 사서 2030 팔고 90에 사서 2030 팔고 이거를 4번이나 단타를 반복해요. 그러면 0.3P면 여러분 선물 기준 얼마냐면 선물 한 계약당 75,000원이에요. 4번이면은 얼마죠? 30만 원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한 계약당. 2개를 했으면 60만 원이 되죠. 단타 치는 거에서 저는 2개를 진입하면 하나는 계속 단타를 쳐요. 손절 나가기 전까지. 하나는 그냥 보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하나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얘가 목표 갈 때 아까 34에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얘는 안 팔고 버틴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럼 여기 바닥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본다면 콜옵션 여기 밑에 보시면 4.24라고 하는 가격이 있어요. 이게 콜 지지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4.85짜리가 붕괴되면서 장이 하락을 했고 4.24 콜 옵션이 지키면서부터 시장이 상방 터닝한 거예요. 그러면 옵션 가격을 가지고 옵션 매매를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초보자분들은 옵션을 모르시기 때문에 옵션 가격을 보고 선물을 거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식 얘기를 좀 길게 하느라고 선물을 짧게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선물 옵션을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 지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변동성을 앞으로 한 1, 2주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보다 큰 폭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선물 거래 못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이 저는 이번 여름달 한 두 달 남짓 한두 달 올라가면 다시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게 좋겠다. 자, 수요일 날 1시 반입니다. 오늘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강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잘 아시고 또 진입을 하시고 청산을 하시는지 저희가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시간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밤 9시에도 저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